전 여러분 내용을 다 스포합니다. 스포하니까 꼭 보십시오. 꼭 강추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생 17세 고등학생들의 사랑 얘기인데 그 여자애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쿠라는 이 남자의 하루키라는 그런 남자애한테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남자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걔는 드디어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만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고요. 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지금 제 사무실 바로 앞이거든요. 저기 사무실이 지금 보이는데요. 사무실 건너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만 있기가 힘들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영상을 찍고 다시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애니메이션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애니메이션. 제가 요즘에 제가 원래 일본 애니를 좋아하고요. 제 남동생이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일본 애니를 공수해가지고 와서 이제 강제로 봐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재밌더라고요. 물론 걔가 틀어지면은 몇 분 보는데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좋아서 보는 건데, 제 선택에 의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는 뭐냐면 제가 어제 본 겁니다.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어제 봤어요. 제목은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요. 그게 제목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밤 11시에 이제 동생이 그걸 틀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처음에 이제 오프닝이 그거잖아요. 그 사쿠라랑 하루키, 사쿠라는 여자고 하루키는 남자인데, 걔네가 이제 병원에서 공병일치인가요? 공병일기인가요? 그 일기를, 여자애가 아프잖아요. 아픈 여자애 췌장암에 걸렸죠.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암이라고는 안 합니다. 췌장이 망가졌다고 표현을 해요. 췌장이 망가져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공병일기라는 걸 죽기 전에 쓰는데,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데, 병원에 왔다가 그걸 떨어뜨리고 간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병원에 왔던 그 하루키라는 남자애가 그걸 줬죠. 그 공병문고라는 책을 주워서 보니까 췌장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쿠라가 와서 그걸 이제 가져가는데, 그리고 나서 장면이 확 바뀌면서 오프닝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오프닝 노래가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 꼭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 거는요, 소설책은 모르겠어요. 소설책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영화랑 애니가 있으면요, 영화는 보시면 안 됩니다. 애니를 보셔야 돼요. 영화는 제가 무협지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이유랑 똑같은데, 그 무협지에서 보여주는 그 상상력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나 드라마는 그걸 굉장히 훼손하죠. 제가 생각했던 장무기가 있죠. 제가 생각했던 조민이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조민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의 상상력을 굉장히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나 무협지나 그런 판타지들은요, 웬만하면 실사로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표현이 되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파괴한다. 그래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거는 무조건 애니로 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책이나 애니로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애니를 보는데요, 꼭 보십시오. 꼭 강추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랑 얘기죠. 17세 고등학생들의 사랑 얘기인데, 그 여자애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베이스가요, 어린 왕자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애는, 사쿠라는, 여기서 이름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쿠라랑 하루키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 여러분 내용을 다 스포합니다. 스포하니까 보기 전에 이 영상 보지 마시고 먼저 영화를 보세요. 애니를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그 여자애가 책을 읽지 않아요. 사쿠라라는 애는 책을 읽지 않는 애고, 이 하루키는 책에 파묻혀 사는 애죠. 그거는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쿠라는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이고, 하루키는 내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쿠라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애는. 남자애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책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애지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읽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어린 왕자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을 거예요. 되게 좀 놀라운 게 남자아이가 하루키가 책에 파묻혀 사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17세가 될 때까지 어린 왕자를 읽지 않았다. 그 설정은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아무튼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애가 죽죠. 되게 이상하게 죽는데 죽고 나서 어린 왕자 컨셉으로 그 남자에게 이제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공병문고가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만 그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애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둘이는 같은 반인데 그 남자애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같이 여행을 가고 너가 아픈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건 비밀이었거든요. 여자애한테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는 다 우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있죠. 예를 들면 그 여자애가 공병문고를 쓰겠다고 해서 그 책을 샀죠. 수첩을 샀죠. 사서 일기를 썼던 거. 그리고 그 남자애가 그 수첩을 주워서 읽은 거.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안 줬을 수도 있었잖아요. 읽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둘이 함께 차를 마시기로 결정한 거.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한 거. 다 그 두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애는 굉장히 외형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예뻐요. 주변에서 다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남자애는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얘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학교 친구들이 다 욕했어요. 둘 다를 비난했어요. 여자애도 비난했고 남자애도 비난했어요. 여자애한테는 너는 왜 저런 애랑 사귀냐? 그리고 남자애한테는 너 따위가 뭔데 사쿠라랑 사귀냐? 그런 비난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보면요. 그리고서 사쿠라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세상 삶은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삶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교조주의적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삶은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지. 그래서 그게 좋은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결국은요, 사쿠라가 죽고 나서 공병문고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쿠라가 이 하루키라는 남자한테 끌렸던 거는 그날 병원에서 내 수첩을 얘가 주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관심이 있었을까? 왜 사쿠라는 이 남자의 하루키라는 그런 남자애한테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거기에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왜 가졌냐면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가 고백을 합니다.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래요. 나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 듣고 저는 완전히 너무 공감했거든요. 맞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여자애가 봤을 때 그 남자애는 어때요? 그 남자의 매력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부러워했던 거예요. 이 여자애는. 자기는 인기가 많고 매력적이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면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남자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는 강한 거예요. 그 남자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걔는. 근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매력을 발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자의 엄마가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남자애가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7세가 될 때까지 친구도 없고 당연히 여자친구도 없죠. 그런 걸 엄마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쿠라랑 사귀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귄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분명히 그건 사귄 거예요. 둘이 이제 만나면서 이 남자애가 점점 변하잖아요. 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디어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되게 와닿았거든요. 우리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우리의 매력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매력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는요. 그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굉장히 인기 많고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매력은요, 그 인기는, 그 인정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 말고요, 내 내면에 가득 차게 내 내면을 다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매력이 발산되는 겁니다, 밖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만 알아보면 돼요. 여기 나오는 남자 하루키처럼.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둘이서 이제 계속 이제 어긋난단 말이에요. 각자 어긋나는데 나중에 그런 말 하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방향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각자가 각자를 바라보니까 방향이 다르잖아요. 동일한 곳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끌렸던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에서 마지막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죽고 나서, 사쿠라가 죽고 나서 공병문고를 보면은 공병문고의 말을 이제 어린 왕자 컨셉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남자애한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길들였을 때 길들이던 과정이다. 우리가 테임한다고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길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결국은 길들여진다는 거, 그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길들여지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구를 나에게 맞게 길들이는 거, 그거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래서 이 만화는요, 굉장히, 전 일본 애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화, 영화로 보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데, 그거를 한번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의미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목은 도대체 왜 그런 제목이 나오게 된 거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 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여자애가 태어나고 하고 죽는 날이었죠. 죽는 날에 남자애가 한 말인데, 문자로 보낸 건데, 죽은지 모르고 보낸 거죠. 근데 그때 남자애가 이미 그런 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 여자애와 나의 관계나 그런 것들 이미 다 깨닫고 거의 이제 고백 같은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처음엔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게 변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쓰죠. 너의 손톱에 때라도 갈아서 마시고 싶은, 그렇게 쓰다가 지워요. 그걸 지우고 다시 이렇게 쓰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말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생 한번 살면서 그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길들여가는 거예요. 길들여가는 과정. 그리고 내 내면의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여러분, 먼저 내 내면의 매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길들여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내용도 좋지만 오프닝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직도 요즘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름은 좀 유치하긴 해요. 이름이, 남자의 이름을 끝까지 얘기 안 하는, 마지막에 얘기하죠. 마지막에 여자의 이름은 사쿠라죠. 사쿠라는 뭐예요? 벚꽃이잖아요. 남자의 이름은 하루키예요. 하루키는 봄나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던 거죠. 봄나무에 봄철에 피는 꽃이 벚꽃이잖아요. 사쿠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고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즐거운 영화였어요. 강추드립니다. 꼭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내면의 매력을, 나만의 매력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논어를 꼭 공부하십시오.
아류 노너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차를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먼지가 계속 이렇게 붙잖아요. 밖에 나오면 하루라도. 근데 맨날 이게 세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닦으면 닦을수록 좋아요. 먼지가 엄청 많아. 먼지가 털어서. 자,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